안녕하세요. 세길공작수 운영자 엄태호입니다. 물리학 이야기 8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카트가 지나가는 것을 고무줄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운동을 한번 트래커로 위치하고 시간 사이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건 변위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오른쪽으로 이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시간 t1이 시간일 때의 위치가 기준점인 O로부터 x1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시간 t2가 됐을 때 시간이 좀 더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물체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x2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도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일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차이 t1과 t2만큼의 시간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변이라는 개념을 표시할 때 그 위치만큼의 차이를 표시할 때 통상적으로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것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것이 됩니다. 한글로 써볼까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것.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나중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x2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는 얼마만큼이냐면 x1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를 왼쪽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의 위치는 x1이 더 크죠. 처음 위치는 x1이 더 크고요. 그 다음 나중 위치는 x2 작은 것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 변위는 x2 x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x2 값이 x1 값보다 더 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x1 값이 x2 값보다 더 큰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경우는 x2 값이 더 크고 x1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수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경우 보면은 x2가 더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는데 그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 변이가 플러스가 되고요.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이동거리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변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동거리 거기에다 더하기 앞에 부호에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왼쪽으로 이동했느냐 이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까지도 고려해 주는 양을 벡터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벡터량은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이라는 개념을 이제 시간하고 그리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X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축은 시간축입니다. 시간의 초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Y축이라고 불리는 위로 올라가는 축은 우리가 위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시간 t1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위치가 x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뭐 지금 이 그래프에서 10초가 되는데 그때의 시간을 t2라고 하고요. 그때의 위치를 x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그 시간에 따라서 거의 8초가 됐을 때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원점에서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거의 8초 정도가 됐을 때 최대까지 갔다가 다시 그 위치가 줄어드는 그런 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변이의 개념을 보면은 변이는 델타 x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x1과 x2 사이 이 값에 해당하는 이 차이만큼이 변이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실제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P1 지점에서 P2까지 갈 때 요 중간의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과 무조건 나중만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P1으로 갈 때 이렇게 가든 직선으로 이렇게 변했든 아니면 올라갔다 이렇게 가든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과 나중만을 생각한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무조건 처음 위치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요. 자, 그래프상에서는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 P1과 P2의 위치의 차이만큼 위치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비슷한 개념으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속도라고 하는 거, velocity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만약에 일정한 거리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 더 빠르냐라고 하면 같은 거리를 놓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동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빠른 것에 짧은 시간일수록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정한 시간을 주어주고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더 멀리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평균 속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시간 동안에 변이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시간 T1과 T2 사이의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타 T는 통상적으로 델타는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했을 때 델타 곱하기 T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델타 T 시간 차이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T2-T1이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은 델타 X 변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V average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요. 시간 차이만큼 델타 T 동안에 변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걸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T1, T2, X1, X2로 표현해 준다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것분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 이것을 바로 평균 속도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앞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까지 표시해 준다고 했는데 이 개념에서 보면 T1하고 T2에서 봤을 때 T2 값이 분명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T2-T1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변이 위치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앞에서처럼 위에 것이 양수가 된다면 위에 것이
변위가 양수가 된다면 그 평균 속도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위가 음수가 된다면 그때는 v 값은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값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속도의 방향까지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역시 방향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는 양이다. 즉 벡터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벡터량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한번 다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동 동안에 변이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델타 t분의 델타 x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xt 그래프, 위치하고 시간사의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델타 t에 해당하는 것이 t2에서 t1만큼을 뺀 값이니까요.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요만큼이 델타 t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삼각형 P1, P2,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여기까지가 델타 t고요. 그 다음에 변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델타 x 값이 이렇게 되는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평균 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요. 밑변분의 높이, 이 그래프상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라고 하는데, 즉, 요 P1이라는 위치하고 위치가 아니라 P1이라는 점과 P2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그걸 잇는 직선이 있다라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바로 평균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 안 하고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그것도 역시 계산인가요? 계산을 해주면은 바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치하고 시간사의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 값이 바로 평균 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간 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의 빠르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인데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한순간, 딱 카메라로 사진을 하나 찍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 찍었을 때, 그때 빠르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순간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그 물체의 빠르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변이가 생겼느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P1이라는 지점에서 P2까지 갔을 때를 델타 T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차이가 T1인데 아주 짧은 순간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8초로 다시 줄여가지고 P2 프라임으로 하면 이렇게 P2 프라임 위치하고 나올 거고요. 앞에서 기울기가 바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지금 P2에서 P2 프라임으로 바뀔 때 이때를 보면 기울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뀔 때를 보면 시간 간격을 줄여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좀 더 올라갔죠. 기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델타 3만큼으로 줄여줬다라고 하면 P2 프라임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변했을 때 보면 기울기가 더 줄어듭니다. 만약에 이 시간 간격이 아주 짧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데 결국은 이 P1 지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순간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데, 바로 이 속도를 우리가 보통 그냥 순간 속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때의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극한이라는 값을 취합니다. 앞에서 이것이 평균 속도였는데요. 이 평균 속도에서 이 델타 t 값을 0에 가깝게 아주 짧게 만든다. 그걸 기호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라 그 극한을 취한다는 건데요. 델타 t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 만약에 델타 t를 0으로 해버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에서 델타 t가 0이 돼버리면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델타 t 값을 0에 가까이 보낸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표현하고 얘를 순간 속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 개념은 실제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dx, dt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미분해 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순간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16분이 좀 넘은 상황이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지난 그 7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트래커에서 수레의 운동을 한번 실제로 그 평균 속도의 개념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3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30분의 1초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추이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이라는 개념은요. 극한기호, 그 다음에 미분 개념도 짜투리 수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 짜투리 수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물리학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리학을 하신 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져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